이 얼마나 정직한 제목이란 말입니까? 주식으로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찍는 주식으로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라니. 그런데 주식으로 매달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못 번다는 말이 매달 손실 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수익금은 작아도 손실 날 확률만큼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가치 투자자 여러분들은 가던 길 그냥 가시면 됩니다. 굳이 까마귀 노는 곳에 오지 마세요. 괜히 험한 거 옮겨갑니다. 자, 오늘 영상만큼은 제가 구독자 1,000명도 안 되는 확고라는 생각과 소액 투기꾼이라는 생각을 잠시만 지우고 봐주세요. 특히나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이 나시는 분들은요. 제가 수준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저도 모르는 걸 끌고 와서 말씀드리진 않거든요. 우선 당일 단타 매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결국 뒤에서 스윙 내용과도 이어질 겁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간만에 차트 한번 올려놓고 털어볼게요. 3월 12일 한국 BNC라는 종목 매매 내역입니다. 3분봉 차트예요. 자, 저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았습니다. 잘 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왜, 어떻게 저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매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매도는 예술이라는데 제가 예술하다 망해서 모른다고. 물론 그냥 수십 종목 중에서 우연히 얻어 걸린 거 캡처해서 슬쩍 올리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가타부타 내용 다 빼고 그냥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저 위치에서 매수할 수 있었을까요? 단타 매매를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과 하지 않으신 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초보일수록 분봉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일봉을 참고하셔야 해요. 단타 매매한다고 지지니, 저항이니, 추세선이니 쎄 빠지게 찾았는데 내 지지선은 닿기만 하면 뚫려버리는 자동문 인정 많으시죠? 많은 경우 일봉을 안 보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해당 종목의 분봉만 봐도 딱 지지점이 보이죠. 깔끔하게 말이죠. 그런데 일봉으로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여기 몇 번이나 뚫지 못하고 닿기만 하면 빠져버린 삐죽삐죽 고점 가격이 보이죠. 이렇게 뚫지 못한 가격대를 뚫었으면 이 가격대가 지지를 해준다는 신뢰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은 뚫리면 지지가 된다. 자주 들어보셨던 이 말을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 번 막아선 저항이 뚫리면 다시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지난 영상을 안 보셨으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차트 매매는 사기다 혹은 우연이다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쩔 때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족족 다 맞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지고 고작 한다는 게 단타 매매라면 말이에요.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을 모아가는 것에 가까워요. 그게 맞을지 틀릴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니 상승할 확률이 높더라 라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해 볼게요. 첫째, 여러 번 막아선 특정 저항 가격대를 강한 돈과 거래량으로 뚫었다. 왜? 무엇 때문에 수차례 뚫지 못한 특정 가격대를 뚫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둘째, 실컷 뚫어놓고는 다시 가격을 뺀다. 그것도 거래량을 확 줄인 채로. 아니 무슨 변태인가? 기껏 돈을 써놓고 왜 다시 가격을 빼지? 그것도 쥐꼬리만한 거래량으로 이렇게까지 뺀다고? 셋째, 그렇게 주가는 다시 여러 번 저항이 있던 가격대로 빠르게 내려왔다. 자, 그럼 저의 경우에는 이때부터 분할 매수를 계획합니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더해지죠. 해당 종목이 엮여있던 테마, 그리고 그 테마의 크기, 시황, 지수의 위치 등등.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정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이곳에 정답은 없다고요. 그 대신 자신만의 해답을 준비해 가는 겁니다. 정답, 옳은 답, 해답, 질문이나 의문을 풀이함. 가령 주식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이런 건 매집봉이고 이런 건 세력이 나간 흔적이고 그렇게 달달 외우시는 분들 있죠.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둘째치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정답이라고 누가 자신 있게 확답 내릴 수 있겠어요? 주식시장에서는 검산을 할 수 없는 것에 답을 내리는 순간부터 개미지옥에 빠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답을 정해놓고 과정을 맞추게 되거든요. 설령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번다는 건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풀이를 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자신만의 해답지가 생기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럼 좋다. 네가 보여준 예시는 너무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종목 아니냐? 그런 종목은 대체 어떻게 발견하냐? 검색기 같은 거 쓰냐? 수년 전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검색기를 찾으러 다닌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효과 있는 검색기를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함수를 뒤져가며 공부했던 긴 시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일절 안 써요. 다만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종목만 뒤져봅니다. 시간이 없으면 장이 끝난 후 그 전날 미리 종목을 뽑아 놓던가요. 간혹 주가의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데 도대체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있죠. 단순히 말해 그런 종목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는 곳에서 찾으세요. 식당을 차리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에 펼쳐야지. 저기 시골 논두렁 한가운데 자리를 깔아놓고 파리만 날린다고 내가 음식 맛이 이상하나 고민하는 건 그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애초에 시장의 관심에서 소외된 곳에서는 음식의 맛이고 직원의 서비스 품질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시장의 관심과 탐욕이 집중된 종목들로만 종목을 줄이세요. 우선은 테마도 모르겠고 돈의 흐름도 모르겠고 에라 나는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조건과 비슷한 애들과 그림 맞추기라도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세요. 자꾸 논두렁 가운데에서 까마귀들하고 나달 곡식 주우려고 경쟁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과 돈이 오가는 곳에서 서 계세요. 그래야 물리더라도 한두 번은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지금까지는 단타 매매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스윙 매매도 똑같아요.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결국 같은 구조로 이어지거든요. 제가 언제 영상인지는 모르겠는데 네페스 아크 같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택한 뒤 며칠, 몇 주 흐름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스윙 매매 기준으로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넘지 못한 특정 가격대를 강한 돈으로 뚫었다. 자, 그렇다면 반드시 매매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정도 내려왔을 땐 아마 매수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 초보분들이 여기서 눈이 돌아가요.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못 샀어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하는 과정을 복잡하게 단계를 나누는 순간 해당 조건에 맞는 종목이 몇 개 포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애써서 찾은 종목이다 보니 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합리화하면서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그럼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네요. 그쵸? 안 내려오면 안 사는 겁니다. 안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유? 모르죠. 답을 알 수 없는 것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약속 있으신가 보죠. 보내주세요. 저쪽 테이블 손님이 또 종목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이런 종목은 지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안 궁금하세요? 지금은 원하는 가격이 안 내려왔지만 이렇게 삐질삐질 기간 조정을 오래 거치다가 뒤늦게라도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이놈아. 아니 나랑 데이트 약속 잡아놓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고 온다고 하면 그거 받아줘야 합니까? 놔주세요. 무언가 하자가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나한테 돌아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기간을 끄는 만큼 변동성을 다 주고 온 만큼 가격을 올렸던 돈 그리고 탐욕이 빠져나갔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져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정해놨던 지지 가격을 무너뜨리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계획했던 가격에 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계획했던 가격에 너무 늦게 와도 사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자신만의 감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경험해보세요. 딱 떨어지게 2주일 안에 내려오면 봐주지만 한 달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 영상은 항상 있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둥탁.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저는 3년 내내 단타 매매를 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었어요. 누군가에겐 짧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잘 때도 주식 단기 매매 관련 유튜브 영상을 듣고 자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저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럼 앞에서 보여준 매매 일지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실패한 거 다 거르고 성공한 거 몇 개만 보여준 거냐? 아니요, 그런 실패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매도 타점을 잘 못 잡아서 그렇지 매수 타점은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보셔야 이해가 될 텐데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쌓이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지속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러다 보니 아무리 시장 경험을 늘려도 수익 본 횟수가 늘어나도 투자금 자체를 늘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3년간 몰두해왔던 단타 매매를 접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계좌 계속 깡통 차고 아무리 해도 도저히 모르겠을 때? 아니요. 좀 알 것 같아. 유레카. 소리치면서 방방 제자리에서 뛰던 그날 단타 매매를 접었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뭐가 보이긴 보였는데 그걸 계속해서 할 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번씩 여유가 있을 때만 단타 매매를 하곤 합니다. 여담인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불을 뿜고 있죠. 지금은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 달 전쯤 코인 가격이 정고점에 가까워질 무렵 수년간 물려있던 지인들의 소식을 종종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본전만 찾으면 떠난다. 그런데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이. 팔아야 할까? 더 가진 않을까?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차트 펼쳐놓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팔아요. 떨어지면 잘라내요. 세상에 이보다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지겹게 드린 말씀인데요. 그럴 때 진짜 평생 자신도 모르던 자신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반드시 투자금을 줄이세요. 이 바닥에 사연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간절하고 급할수록 독이 됩니다. 반드시요. 사실 이딴 영상은 여러분께 아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반드시 깡통을 차게 될 거거든요. 9번 성공해도 한 번 실패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알고 맞으면 조금 덜 아프잖아요. 조금 덜 아프게 맞다 보면 맷집도 늘어날 거고요. 적어도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주식 투자로 졸부될 자식까지는 없지만 와이프 앞에서 약간 잘난 척 할 수 있고 내 새끼 입에 과자 한 개 더 넣어줄 수 있게까지는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월 1,000만 원이 고수들에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같은 초보들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우선 크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계좌에 마이너스 10만 원 안 찍히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